제가 네. 아주 예전에 십몇 년 전에 비즈니스 스쿨에 다녔는데 네. 그때 막 창업가 선배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강의를 하잖아요. 누가 물어봤어요. 처음에 창업할 때 보통 무슨 돈으로 하세요?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에요. 네. FF라고 FF 펀드라고 있는데 패밀리 프렌즈 펀드라는 맞습니다. 그런 맞습니다. 얘기 하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앤디 스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 아예 PBI라고 용어를 만들었더라고요. Parental Basic Income이라고. 아우. 부모가 주는 기본소득 이거 예.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그러면서 맞습니다. 스티브 잡스, 빌 게이츠 다를 거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.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. 네. 뭐 이미 다 아실 텐데 요새 많은 수의 청년들이 빚을 지고 사회로 나오잖아요. 뭐 대표적인 게 학자금 대출이나 생활비 대출 이런 것들. 그런데 본인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혁신을 시도한다. 근데 혁신이 최소 3년, 길면 뭐 5년에서 7년 동안 기대되는 소득이 최저임금이거나 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소득이다. 이랬을 경우에 혁신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허들이 너무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결국은 혁신에 뛰어들 수 있는 계층이 잘못하면 생겨버릴 수도 있는 거고. 실제 그런 현상이 좀 있죠. 네, 좀 있는 것 같아요. 좀 부모님이 잘 사는 집에서 안정될 때 좀 더 창업을 잘 할 수 있고 실패도 다시 일어나고. 그래서 저는 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이고 사실 그런데 제가 그 지점에 대한 답이 있냐 그러면 없지만 예를 들어 국내 창업계에서 가장 끈끈한 네트워크는 서울대 카이스트 네트워크예요. 그럼 서울대 카이스트를 누가 많이 가느냐를 보면 그건 다 분석에 나와 있죠. 그래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고. 맞습니다.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창업계 내에서도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. 근데 결국 귀결되는 건 창업은 애초부터 소수가 할 수 있는 일들이어서 대단히 혁신적인 사람들, 대단히 창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도대체 창의적인 사람이나 혁신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면 이미 조사된 것들도 있고요. 그게 실제 그 미국 데이터에 그 특허를 많이 내는 사람들과 부모의 소득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. 뭐 그런 부분들이라거나 저는 혁신적인 사람들이나 창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. 다양한 경험을 하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자본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. 그런데 그걸 스스로 벌어서 해야 되는 사람과 아까 이제 그 페런탈 베이직 인컴 얘기하셨는데 부모나 아니면 어떤 그게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요. 정말 운이 좋게 사회로부터 그런 지원을 받아서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과는 현격한 출발선 자체가 다른 거죠.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 기본소득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 제가 모든 걸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제가 하고 있는 사회혁신이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업에서는 시작 자체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창업 전선이나 혁신 전선에 뛰어들 수 있고 물론 여기서 실제 정말 우리가 전 국민이 알만한 성공 모델 저희가 보통 유니콘이라고 부르잖아요. 유니콘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. 시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. 그런데 유니콘이 아니어도요. 저희가 뭐 창업할 때 옛날에 많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예를 들어 IT 창업하면 그래도 IT 창업하면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지 성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IT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 삼성, 현대, LG, SK 같은 대기업 만들까 그거 정도 만들어야 성공한 거 아니야? 100대 기업엔 들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새는 그게 직원이 5명이든 10명이든 지속적으로 이제 가치를 창출해내면서 직원들에게 뭐 의미 있는 급여와 복지 수준을 주면서 고객들에게도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일을 그냥 지속적으로만 할 수 있으면 의미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유니콘으로 성장할 회사는 소수지만 정말 수많은 중소기업들, 소기업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삶의 다양성도 저는 더 많아질 거고 다양한 삶의 패턴들 뭐 다양한 그 삶의 지속 가능성들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 자체가 다양해질 거고 그러면 이 다양한 그 삶의 진로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삶의 선택지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그랬을 때
실험도 다양해질 거고 실험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선택지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비용도 현재는 사회적으로 어떤 세금이라든가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좀 정부 중심의 그 어떤 안전망이 작동해야 되는 것이지만 사회가 한번 다양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사적 영역에서도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어서 처음에 그런 이제 눈덩이를 잘만 굴려주면 그 이후에는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해서 그 눈덩이가 알아서 굴러가는 구조가 나올 것 같다. 근데 그 처음에 그 눈덩이를 누가 어떻게 굴려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고 그게 기본소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기본소득과 혁신과 창업가의 관계를 제가 여쭤봤는데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혁신과 창업가들이 굉장히 쉽게 특히 사회혁신 하려는 분들은 쉽게 시작할 수 있고 굉장히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. 맞습니다. 정리를 내리시는군요. 네.